다르죠. 그 우은혜 우성의 대표적인 이제 리더가 이제 스티브 잡스인데 스티브 잡스는 부모님이 양부모셨잖아요. 그런데 양부모셨는데 고등학교만 나오신 이제 부모님이셨어요. 근데 원래 생부모님들은 대학원을 나오신 분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애를 키울 때 방목을 했어요. 어떻게 방목을 했냐면 아이가 자기들보다는 머리가 좋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취력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견하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대신 자기가 잘하는 분야는 있었죠. 공구라든지 아니면 전자 부품 같은 건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설계하고 이런 것들은 아이한테 완벽하게 하는 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성을 또 배운 거죠. 스티브 잡스는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키워졌다가 대학에 들어가서 사실은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새로운 과목을 하겠다고 그래서 청강을 했잖아요. 대학을 그만두고 대학에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이게 돌아다니면서 들었거든요. 결국은 뇌 스타일이 다른 스타일들이라도 결국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새로운 것을 하게끔 조성을 해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세계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를 들어도 엄마들이 오해를 풀어야 돼요.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 그래 도파민을 활성화시켜서 수학 못하는 내 아들이 수학을 잘하게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것 또 새로운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일단은 그런 마음을 바꾸는 것도 가장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가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고 할 때 아직은 안 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넌 대학부터 들어가야 돼.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뭔가 정말 말씀하신 빌 게이츠나 아니면 스티브 잡스의 부모님들처럼 아이가 할 수 있게끔 자유롭게 놔두는 그런 환경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아이들한테 남다른 태도를 보이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다고 해서 저희가 따로 또 화면을 준비해 봤거든요. 이 부모님들의 태도를 또 유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이 높게 나왔던 3명의 아이들을 만나보죠. 세 아이의 높은 자존감은 자아에 대한 개념이나 공감 능력, 리더십, 성취욕 등에 그대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의 높은 자존감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저는요, 어릴 때도요, 공부를 할 때는 하고요, 놀 때는 실컷 놀아라 그래 나가서 바깥에 갔어요. 일단 하고 싶은 것을 최대한 허락해주는 전략이었군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기 싫으면 억지로 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엄마가 너 하면은 그에 대한 책임은 내가 뒤는 봐준다 그랬어요. 뭔가를 하다 틀려도 최대한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들의 공통점입니다. 지금도 보면 어른인 제가 해야 될 일을 본인이 자꾸 하려고 할 때 좀 자제하고 싶은 제재를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래 한번 해봐라. 부모가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의식적으로, 주기적으로 제공했다는 것도 이들의 특징입니다. 너가 할 일을 해가면서 차츰차츰 성숙해지니까 틀에 박힌 것보다 너희들 머리에서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라. 세 아이 교육법에서 드러난 가장 큰 공통점, 눈치채셨습니까? 핵심은 성공의 경험이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스스로 완성지을 때 느끼는 성공의 경험은 이 시기 아이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요. 개입을 적게 하니까 아이들의 자율성은 알아서 이렇게 높아지고 그러면서 그게 자존감을 높이고 결국은 모든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바탕이 되네요, 선생님. 그래서 사실은 저기에 도파민 학습하고 상당히 관련이 높은데요. 왜냐면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고 잠재력이 있는 분야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할 때 부모님들이 이제 지켜봐 주고요. 또 부모님이 지켜봐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게 그것은 말하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책임지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든든한 백이 돼서 네가 하는 영역에서 해주는 것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건데 그런 든든한 백이 있어야지 사실은 도파민이 증가된다라고 하는 거죠. 더구나 도파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취 경험입니다. 성취를 했을 때 그것도 스스로 했을 때 도파민이 잘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자기가 선택하거나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해서 무엇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책임의식 때문에. 그 긴장할 때 신경전달 물질이 많이 나와가지고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아이들 보면 이제 경험하고 이러는 것들이 전부 어떻습니까? 대개 오감 경험이나 체험 경험이나 혹은 자기가 스스로 해가지고 어떤 것을 경험을 하게 되면 네. 그것이 뭐 아세틸콜린 같은 신경전달 물질을 높여가지고요. 그 기억력을 상당히 높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기억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효과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이 기억력도 좋고 집중력도 높고요. 또 그러다 보면 또 다시 하고 싶어질 거 아닙니까? 그거로 인해서 그 분야에 숙련이 되니까 나는 이 분야에서는 최고야 네. 라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것이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요. 그게 결국은 성취 경험이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성취를 할 때 도파민이 많이 나온다. 네. 근데 아까 도파민은 중독과도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중독의 특성을 보면 점점 더 강한 자극을 그렇죠. 그래야 얻어야지 이게 만족을 예, 하는데 그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공부에 있어서도 네. 성취를 해서 도파민이 막 나오려면 계속 성취의 단계가 점점 올라가야 되는 거죠.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네. 사실은요. 아이들이